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주말인데요.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신경 꼭 각별히 써주시고요. 일요일은 팜트론 영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팜트론은 3D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3차원 정밀 측정 및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3D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3D 검사 알고리즘과 머신 비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과 또 장비 개발 하드웨어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회사 측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3D 검사 장비들을 만들고 있느냐? SMT, 반도체, 2차전지 부품이 이 회사의 주요 검사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MT. SMT는 표면 실장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인쇄회로 기판에 납을 도포하고 그 위에 칩이나 전자소자 등을 패키징하는 말 그대로 실장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SMT 3D 검사는 뭘 하는 거냐? 연성회로 기판 위에 납이 제대로 도포가 됐는지 납 도포 상태를 분석하고요. 또 PCB판 위에 실장된 부품들의 상태도 분석을 합니다. 제대로 기판 위에 탑재가 된 건지. 네, 이런 검사하는 장비들을 팜트론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다음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요. 회로가 새겨진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자른 뒤에 패키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제조 후에 최종 제품으로 출하되기 전 외관 검사를 통해서 제품에 불량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판정하는 장비도 만듭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 후에 최종적인 양부를 판정하는 장비도 다루고 있고요. 다음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리드탭의 표면 결함 및 치수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했대요. 리드탭이란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타원형의 위치에서 2차 전지 외부로 전기를 입출력시키는 단자를 얘기합니다. 이 리드탭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나 이물, 얼룩, 치수 등의 검사 장비를 팜트론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매출 비중을 보면 22년 반기 기준 SMT 매출 비중이 83%에 달하는 반면에 2차 전지의 비중은 아직 5%밖에 안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엮고 싶겠지만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경쟁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현재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MT부터 보시면 최초의 3D 자동광학 검사 장비를 개발한 기업은 고영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고영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이 고영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의 일본 업체들이 과점적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팜트론은 과연 어느 정도인 걸까? 기재가 되어 있진 않은데 납 도포 검사 장비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는 국내외 3개에서 4개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웨이퍼 검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2개사와 팜트론이 과점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독점하던 이 반도체 3D 장비 쪽에서 팜트론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서는 현재로서 의미 있는 경쟁업체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은 지금 막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업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쟁 상황을 살펴봤을 때 팜트론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보인다던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차라리 고영에 관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독보적인 이 회사만의 기술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점유율의 확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투자 설명서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검사 장비 산업은 업체들 간 보유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기술적인 경쟁력보다는 사업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주요 고객사를 상대로 한 레퍼런스가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아니 그렇다면 기업들 간 기술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영업력이라든지 고객사와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듯해서 이 산업 내에서 성장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림에서 왼쪽은 현재 팜트론의 주요 고객사를 보여주는 표고요. 오른쪽이 앞으로 확대해 나갈 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향후에 삼성이나 폭스콘, SK하이닉스, 보쉬, LG 마그나 등으로 네트워크를 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잘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고요. 네, 넘어가서 실적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성장이 좀 주춤했는데 21년의 실적이 유난히 좋습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2년 상반기 실적을 단순히 연환산을 시켜보면 올해 실적이 과연 21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IT 쪽이라서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계절성을 보인다고는 하고 또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상반기보다 많기는 한데요. 뚜렷한 성장을 보일 정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우선 꾸준히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1년의 실적이 유난히 좋았다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진한 편이에요. 이 회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 사업으로 디스플레이용 3D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14년에 고객사가 이 검사 장비 도입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15년 6월에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와 워크아웃을 체결했고 그래도 체결 후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와중에 18년 8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본 잠식을 해소한 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고영과 엔시스, ELP, DI, 이노메트리, V원텍, 네오셈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인 이노메트리의 퍼가 60.46배로 유독 높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퍼를 26.58배까지 높인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어요. 22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55억 원을 적용했고요. 할인율은 26.56%에서 19.22%를 적용합니다. 낮은 편이죠.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계속 할인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은데요. 이게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시장 침체를 반영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큰 할인을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들을 전혀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펜트로는 공모가 하단 기준의 퍼가 19.42배, 고영은 21.96배,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는 고영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는 높은 퍼를 기록하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도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자, 그렇다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쟁률 129.06대 1입니다. 100대 1을 넘기기는 했지만 형편없는 수준이겠고요.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하단 미만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91.02%, 수량 기준 89.09%나 됩니다. 다들 하단도 비싸다. 너네 하단 미만을 적어낸 거죠. 근데 경쟁률과 분포표에 비해서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예상외로 높은 편입니다. 수량 기준 11.42%. 최근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확약 비율이 좀 눈에 띄죠. 보면 3개월이나 6개월 확약 신청한 기관들이 1개씩 있는데요. 82만 5천 주씩을 신청했죠. 이게 최고 수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기관들은 적었지만 좀 실수들 위주로 참여했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1개월 신청한 기관들도 꽤 많은 수량씩을 신청했네요. 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000원 낮은, 20% 낮은 8,000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약 88억 원, 시가총액은 약 85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소형 IPO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1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4.55%를 배정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달이 안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미달이 발생한다면 진짜 최악이겠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36.81%로 많은 편이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이 26.98%로 높습니다. 유통 물량의 구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14억 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게 장점이겠죠.
기존 주주로는 보시면 벤처금융 5.65%, 소액주주 15.03% 차지하고요. 그 밖에 개인이나 NH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이 있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낮고 분포표상 밴드 하단 미만이 거의 다였다.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0% 낮은 8,000원에 확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확약 비율은 10% 이상으로 최근 공모주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유통 가능 물량 36.81%, 기존 주주 비율 26.98%로 구조가 좋지 않은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14억 원, 300억 원 초반대로 이게 그나마 장점이 되겠다.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200억 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앞에서 봤듯이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5.65%, 소액주주 15.03%, 그 밖에 개인들과 NH투자증권, 또 한양증권이 있는데요. 이들의 투자 단가나 매수 단가는 얼마 정도가 될까? 주관사인 하나증권이 18년 8월 프리 IPO에 참여했을 때 한 주당 투자 단가가 3,800원이었다고 해요. 당시의 기업 밸류는 약 400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마지막 투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했던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8,000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산 거니까요.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나마 장외에서 거래하신 분들은 38 커뮤니케이션을 참고하자면 52주 최저가가 8,600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가는 11,750원이고요. 그래서 장외에서 산 개인들은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낮아진 공모가로 밸류에이션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펜트로는 15.53배, 고영은 21.96배, 나머지는 15배 미만인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공모가를 20% 낮췄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연환산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펜트론의 퍼가 무려 23.72배로 계산이 돼요. 이때 고영은 19.09배, 그러니까 고영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특히 또 퍼 60배 이상이었던 이노메트리의 경우에는요. 상반기 연환산으로 계산을 하니까 손실을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20억 원 손실이에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최근 4개 분기를 적용했던 거고 이노메트리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측면에서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을 제외하면 매수 단가가 8,000원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엑시트 물량도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느끼지 못했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300억 원 초반대, 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라 이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그나마 좀 높은 편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럼 조건 비슷한 공모주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언저리였던 종목들. 우선 최근에 상장한 종목으로는 DTNCRO, 저스템, 산돌, 샤페론, 알피바이오 정도가 있는데요. 상장일의 고가 기준 다 수익을 잘 주다가 DTNCRO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근데 비교해서 보면 펜트론이 이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낮고 확약 비율도 조금 있는 편에 속해서 또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라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가 10,000원 미만이었던 공모주들의 성과도 한번 살펴봤어요. 플라즈메, 핀텔, 샤페론, OSP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조건이나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조금 싸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장일의 고가 기준 다 수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건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DTNCRO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부분이겠죠. 11월 들어서 공모주들의 성과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뉴로메카가 고가 기준으로 61%를 찍은 것을 제외하면 QRT나 JI테크, DTNCRO 모두 부진했어요. 물론 세 종목 모두 조건이 딱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주 가벼운 건 아니고 확약 비율도 0%대고 또 가격 메리트가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건 최근 공모주 상장일의 수급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완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증시 상황이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모주로의 수급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장단점 정리해 볼게요. 장점으로는 낮은 유통시총 314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 약 854억 원대, 굉장히 가볍다는 거, 그리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라는 부분, 그리고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확약비율이 조금 높다는 거, 단독 상장 일정과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의 52주 최저가가 8,600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여전히 공모가는 저렴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데 장외 거래 소액 주주들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다는 거, 그리고 공모주에 대한 수급 자체가 매우 저조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손실을 감수하고 청약에 참여를 해보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다면 4가지 포인트가 다 마음에 들 때 청약에 참여, 그렇지 않으면 미련 없이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또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매우 낮다는 게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량 좀 적게 받고 수익 구간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버는 돈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거 벌자고 상장일까지 불안감을 안고 가기는 싫어서 패스를 결정합니다. 네, 균등 물량은 13만 7,500주 되겠고요. 청약 한도는 표통에서 체크해봐 주세요. 일반 등급은 13,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예요. 그래서 증거금 20만 원 필요하겠네요. 50주나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수준까지 많이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당 단가가 8,000원이라 배정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네, 이 부분도 아무튼 청약일에 과연 몇 주나 받게 될 것인지 대충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 올해 공모주로 영 재미를 못 보셨을 텐데 11월과 12월은 더더욱이 쉬어가는 달, 그냥 겨울방학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작은 수익 보겠다고 막 마음 졸이기보다는 편히 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